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타프티 주제는요, 16번째고요. 페이지 79페이지, 제목은 유용함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타프티에서 손에 꼽을 만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고요. 굉장히 유용한 겁니다. 네, 제목도 유용함이지만 실제로 굉장히 유용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긍정심리학과도 맞닿아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생활에서 이것을 잘 체화시키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크게 바뀔 수 있는 아주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거 하나만 잘 적용하시더라도 말이죠. 그러나 모든 개념들은요, 이해하는 것과 적용하는 것은 뭐가 달라요? 이해는 한순간일 수 있지만 체화는 한평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조금씩 하면 되고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만큼만 해나가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의 개념이 내면화되고 체화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의식을 못하는 사이에 변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피드백을 받게 될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내가 변했다고 혼자서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할 때 진정한 변화에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야, 너 오늘 얼굴 되게 좋아졌다. 너 요즘에 무슨 좋은 일 있니?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야, 너 많이 달라졌다. 너 옛날에 이렇지 않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알아봐 준단 말입니다. 이게 진정한 변화의 국면에 들어선 거예요. 그러한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오늘 다룰 유용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용함의 개념은 언제 어떻게 왜 사용되어야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 프레임을 비친단 말입니다. 예, 앞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다운물을 사용해서 미래 프레임을 비춥니다. 여러분들이 목표. 그리고 이 목표를 비출 때 이 목표가 외부 의도를 통해서 올 것이고 또 나는 이 목표를 향해서 갈 것인데 이 가는 길이 꽃길일까요? 꽃길만 주어져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기에 비도 오고 폭풍우도 치고 자갈밭도 있고 큰 바위산도 있고 낭떠러지도 있고 이렇습니다. 때로는 길이 막혀 있기도 하고 이럴 거예요. 외부 의도가 흘러 들어와서 나를 태우고 가기 전까지는 이런 울퉁불퉁한 굴곡이 있기 마련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굴곡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이 지혜가 필요한데 오늘의 개념인 유용함이라는 개념, 유용함 찾기라는 개념이 이때 사용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끊임없이 비추고 있는 목표 프레임이 안 오는 것 같을 때, 더디게 오는 것 같을 때,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긴가민가 할 때, 오는 것 같았는데 나의 현실이 또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을 때, 펜듈럼이 나를 계속 건드리는 것 같을 때, 이때 지속할 수 있는 힘, 추진력, 이게 이제 유용함에서 오는 거예요. 마치 이제 운전을 하다가 이 엔진을 사륜구동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제 길이 좀 험해진 거예요. 그래서 차를 사륜구동으로 전환시켜서 더 안정적이고 더 강력한 힘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 비탈길을. 우리에게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용함 찾기라는 거예요. 유용함 찾기가 될 때 이러한 굴곡을 지혜롭게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굴곡이여 오라. 왜? 이 굴곡이 올수록 나는 유용함을 찾게 될 거니까. 실패여 와라. 어려움이여 와라. 낙담할 환경이여 와라. 뜻하지 않은 환경이여 와라. 오면 올수록 나는 거기서 유용함을 찾을 것이고 유용함을 찾는 순간 나는 그것이 플러스 에너지로 전환될 거야. 곧 나에게 오는 어려움이여. 나에겐 유용함을 찾는 훌륭한 도구가 있으니 이것이 마법처럼 너를 에너지로 바꿔줄 거야. 모든 어려움이여 나에게 밥이 될 것이다. 모든 어려움은 나의 맛있는 양식이다. 자, 이런 정도의 관념이 되셔야 돼요. 이런 정도의 관념. 그럴 때 여러분들은 현실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또 뜻하지 않은 일이 온다고 해서 당황하지 않고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터널에 들어갔어요. 왜 당황해요? 왜 당황합니까? 터널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당황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가면 분명히 출구가 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걸 아는 순간 꾸준히 나갈 뿐만 아니라 더 빨리 앞을 향해 가려고 하겠죠. 어둠이여 와라. 내가 너의 그 어둠을 맞이해 줄 테니 그 뒤에 뭐가 있다? 빛이 있다. 새로운 길이 열린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체험적인 확신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오는 어려움, 고난, 굴곡 이것이 결코 부정적인 것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유용함 찾기를 통해서 플러스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게 쌓여지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에게 크게 치는, 여러분들을 크게 휘둘리는 환경은 많이 오지 않아요. 그 이후에는 터널이나 바깥에 고속도로나 큰 차이가 없어집니다. 운전하는 게. 요동하지 않아요. 긴장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터널이 해제됩니다. 이런 원리예요. 통과하셔야 돼요. 그걸 통과하지 않으면 터널 뒤에 또 터널, 터널 뒤에 또 터널. 네,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 이게 인생 원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유용함 찾기 아주 좋은 개념입니다. 한면으로는 미래 프레임을 꾸준히 비춰야겠지만 그것을 향하는 길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을 때, 않는 게 아니에요. 얻는 것 같을 때, 그런 느낌이 들 때 정신을 차리신 다음에 유용함 찾기를 하시면 됩니다. 유용함 찾기라는 건 뭐예요? 좋은 점 찾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 배울 점, 얻을 거.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배울 점을 찾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얻을 것을 찾는다. 얻은 것을 찾는다.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내가 뭘 얻었지? 여기서 내가 무엇을 배웠지? 이걸 생각하세요. 이걸 배우고 얻은 순간 그 상황은 나에게 득이 되는 거예요. 그 득되는 플러스 에너지를 내가 전환시켜서 먹는 순간 이러한 굴곡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그와 동시에 외부 의도의 흐름이 점점 물살이 크게 세게 다가오는 원리입니다. 그러니 이 유용함 찾기를 언제 할 수 있겠어요? 좋을 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이 펼쳐질 때 유용함 찾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용함 찾기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외부 의도가 더 쉽게 열려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실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대를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큰 관점의 전환이에요. 이런 전환이 일어난 상태에서라야 여러분들이 현실에 담대해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비유를 하잖아요. 트랜서핑에서. 마치 사무라이처럼. 사무라이와 같은 담담함, 담대함, 무심함. 그게 이런 데서 오는 겁니다.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책에 있는 내용을 읽으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요. 이거는 실천적인 내용이라 더 많은 설명은 필요하지 않아요. 80페이지. 너희가 목표 프레임을 비추기만 하면 사건이 그에 따라 필요한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인다. 그저 너희가 목표를 정하기만 하면 시나리오는 너희의 목표를 향해 움직일 것이다. 너희가 현실을 선택한다면 그 현실이 부적절한 것일지라도 시나리오는 너희의 선택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목표 프레임을 꾸준히 비추는 것밖에 없다. 간단하죠? 목표 프레임을 비추는 게 타프티에서 가장 핵심적인 우리의 과업이라면 과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걸 헤쳐나가는 보조수단을 오늘 제시해 주는 거예요. 유용함 찾기라는 거예요. 81페이지. 시나리오는 항상 저항을 최소한으로 받는 길로 움직인다. 하지만 너희는 저항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망쳐버리는 것이다. 저항하지 말아라. 뜻하지 않은 현실이 다가왔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저항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자책하지 말아라. 누구 탓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지나친 좌절도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저항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다고요? 망쳐버린다. 오히려 잘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걸 스스로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 태도 때문에. 안 된다고 안 된 게 아닙니다. 실패했다고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서 그게 전부인 줄 알죠. 아주 단편적인 생각. 아주 단편적인 생각. 한 조각의 생각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지금 한 조각의 생각. 여러분, 그러한 일본 광고 영상이 있어요. 옛날에 한때 좀 유행했었고
제가 강의할 때도 많이 써먹었던 건데, 어떤 아이가 맨날 집에 오면 학교에서도 도화지에다가 검은색을 칠하는 거예요. 이렇게 검은색을 계속 하나 하면 또 도화지 꺼내서 까맣게 칠하고, 또 하나 끝나면 도화지 꺼내서 까맣게 칠하고, 집에서도 그러고 학교에서도 그러고. 선생님이 걱정한 거예요. 어머니 불렀어요. 걱정이 돼요. 병원에 갔어요. 걱정이 돼요. 얘가 무슨 병에 걸렸나. 검은 도화지가 점점점 쌓여갑니다. 병원에 갔어요, 얘가.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검은 도화지가 만들어졌어요. 얘가 근데 강당에 있었어. 그때 간호사가 오더니 의사 선생님 부르고 막 가족 부르고 해서 봤더니 난리가 났어요. 강당 2층 위에서 내려다 봤더니 이 지금까지 만들었던 검은색으로 칠한 도화지를 모으기 시작하는데 그걸 다 모았더니 큰 고래가 만들어진 거예요. 커다란 고래가. 얘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작업을 했단 말입니다. 단편적인 것만 보면은 이 아이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인가? 자폐아이인가? 걱정을 했겠죠. 물론 광고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고,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죠. 엄마 나 이거 그릴 거야,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극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광고가.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눈앞에 있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이 하나의 영화 필름, 그것도 단편 영화 10분짜리, 3분짜리 영화, 거기에 나오는 그 조그만 시나리오 하나에, 거기에 주어진 조그만 역할 하나에 갇혀가지고 이 무한한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무한대의 가능태를 다 내팽개치고 그 안에서 그냥 막 싸우고 그냥 막 난리 났어요. 그게 뭐라고? 멀리서 보면 점 하나 같은 그것 때문에 그 안에서 그냥 막 아둥바둥 싸우고 뭐 누가 어떻네 저떻네. 왜 그러고 삽니까? 왜 그러고 살아요? 왜 그러고 살아요? 내 마음이 이 간장종지만 하니까 이 세상이 간장종지처럼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현실이. 넓히세요. 미래 프레임이 그렇게 조그맣습니까? 미래 프레임의 가능성이 그렇게 길이 좁습니까? 무한한 가능태 공간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 미래 프레임이, 왜 여러분은 과거로부터 주어진 그것도 가장 안 좋았던 경험만 엑기스로 모아서 미래 프레임에 연결을 짓냔 말이에요. 왜 끌고 오냐고요? 왜 자꾸 끌고 오냐고요? 왜 쓰레기를 자꾸 끌고 오냐고요? 타프티에 와서는 과거를 끌고 오지 마세요. 쓰레기 끌고 오지 마세요. 다 털어내세요. 앞을 바라보는 겁니다. 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무한히 넓은 가능성의 조각들, 왜 그걸 못 봅니까? 그럴 때 이것은 조각이 맞춰져 가는 과정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실패라고요? 여러분은 이 점 안에 갇힌 거예요. 종이 한 장에 갇힌 거란 말입니다. 왜 드넓게 과정으로 이것을 바라보지 못합니까? 미래 프레임을 비춘다는 것은요, 그 드넓은 가능성의 바다에서 엄청난 스크린에 나의 세계를 비추는 것이기 때문에 이 스크린과 나 사이에 물결이 출렁출렁 하는 거예요. 이 안에 무수한 것들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 가능성의 바다에는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게 단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쉽게 단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유용함 찾기를 해야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파도를 타고 더 나가고 그래서 망망대해로 가다가 큰 그림 안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그림으로 지금 우리가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책을 읽으면서 계속 나가도록 할게요. 81페이지, 모든 면에서 유용함을 찾는 것. 말 그대로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아주 사소하게나마 불쾌함을 느끼게 하는 일이라도 거기에서 너희에게 도움이 되는 점을 찾아내야 한다는 말이다. 유용함을 끌어내야 한다. 이런 목표를 세워두거라. 유용함을 끌어내는 것이 나의 목표다. 오늘 하루에. 이런 느낌으로. 너무 쥐어짜지는 마세요. 그런데 너무 쥐어짜지는 마시고 예를 들면 뭐 누가 나를 무시했어. 기분 나빠. 이제 그 태도를 바꾸세요.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동적으로. 거기서 멈춰가지고,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인 걸 이제라도 알았으니 참 다행이네. 조심해야지. 이런 경고를 내가 알아차린 게 어디야.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유용함을 자꾸 찾아나가셔야 돼요. 82페이지.
너희가 이해한 바가 효과를 내게 하기 위해서는 제때 잠에서 깨어나 주의를 의식의 중심에 옮겨놔야 한다. 여기에서 활성체는 거의 외부 활성체다. 외부 활성체라는 건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과거에 했던 개념인데 내부 활성체, 외부 활성체 그러는데 외적으로 자극이 주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사후에 내가 처리하는 거예요. 의식이 깨어나야 되잖아요. 다운머리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자, 근데 어떤 일이 이미 펼쳐졌어. 펼쳐진 이후에 사후 처리, 사전 대비가 아니라 사후 처리. 사후 처리를 할 때 필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유용함 찾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이미 터져버렸어. 미리 대비를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내 의도와 상관없이 외부에서 안 좋은 일이 펼쳐졌어. 이때 할 수 있는 게 유용함 찾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은 어떻게 좀비들의 특징 어떻게 해요? 화내고 분개하고 답답해하고 짜증내고 이게 우리 좀비 우리 달팽이들의 특징입니다. 달팽이들의 특징. 이제 거기서 나오란 말이에요. 그 방식을 이제 취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게 올라오더라도 2부 순서가 이제 있어야 돼. 2부 순서가 1부에서 끝나지 마세요. 1부 순서가 나오더라도 2부 순서에서 뭐예요? 이제 반전을 줘야 돼. 반전을. 앞서서 충분히 짜증도 내고 원망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했다면은 잠시 숨을 고르고 2부 순서가 펼쳐져야 돼요. 그게 뭐예요? 유용함 찾기. 아, 됐다. 아, 이 정도로 하면 됐다. 내가 왜 이런 걸로 성질이 나빠져야 돼? 아, 내가 여기에 휘둘리는 그게 더 기분 나빠. 이게 뭐라고? 난 이 상황에서 이기적일 거야. 에너지적으로 이기적이어야지. 이런 마음 일종의. 그래서 내 에너지 소진되지 않도록, 뺏기지 않도록 챙기셔야 돼요. 옷을 추스르셔야 돼. 바람이 심하게 불면, 칼바람이 불면 옷깃을 여미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유용함 찾기입니다. 82페이지 마지막 단락. 하지만 바뀐 필름에서는 모든 것이 너희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너희는 필요한 순간에 멈춰서 이 유용함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간단하다. 선택한 것을 얻게 되는 것이다.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순간 여기에서 내가 얻는 이득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기만 하면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굴곡의 상황, 저항이 올라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딱 하나. 선택. 뭘 선택할 거냐? 일단은 유용함 찾기를 한 다음에 전환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찾을 수 있는 도움이 뭔가? 이거를 항상 여러분들이 찾아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83페이지에 나와 있는 유용함 끌어내기, 유용함 찾기의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5가지 순서로 제시되어 있죠. 첫 번째, 불쾌함을 일으키는 활성체에 대해서 나의 상황을 파악한다. 그래서 외부 자극이 있고 나의 내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펼쳐지는 어떤 자극에 대한 나의 내면의 상태, 요거를 알아차리자 이거죠. 뭘 알아차려야 돼요? 빨려가지 말자. 휘둘리지 말자. 이걸 통과하면 할수록 뭐다 나는 트랜서퍼가 되어가고 트랜서핑이 현실화된다. 이걸 통과할수록. 잘 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안 되는 환경에서가 가장 큰 기회입니다, 여러분. 트랜서핑을 몸소 배울 수 있는 기회는 뜻대로의 삶이 막 갑자기 기적처럼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뜻하지 않는 일이 자꾸 벌어지고 의도와 반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예요. 그때 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성 낮추기도 연습이 되죠. 유용함 찾기도 연습이 되죠. 힘 빼기가 연습이 되죠. 두 번째, 그 다음 현존하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 자신이 보이고 현실이 보인다.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거 하면서 깨어나는 거죠. 내부 스크린, 외부 스크린에서 나온 상태. 아, 여기 휩쓸려들면 안 되는구나. 한 걸음 물러나자. 야, 사람들 반응하는 거 봐. 다 펜듈럼이 원하는 대로 하네. 나는 한 걸음 물러나서 멈추고 이 상황을 바라볼 거야. 이런 느낌. 세 번째, 여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용함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유용함은 무엇인가? 그 다음,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케이. 끝. 답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럼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에 내가 동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라. 일단 답이 없더라도 뭔가 있을 거야. 이 뜻이에요. 일단 내가 유용함을 억지로 쥐어짜진 말라고 그랬어요.
찾으려고 했는데 잘 안 찾아져. 예, 그럴 때 이유가 뭐냐면 분이 안 가라앉아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분을 가라앉히세요. 표현하고. 근데 그게 뭐다? 1부 순서다. 1부가 끝나면 반드시 2부 순서로 넘어와야 된다. 1부 순서를 하신 분들은 2부 순서로 넘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다시 유용함 찾기를 해보세요. 성질을 좀 가라앉힌 뒤에. 그러면 됩니다. 그래도 안 된다? 그럼 뭐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이게 동의하려는 노력입니다. 막 자기적으로 막 뭘 만들어내는 뜻이 아니라 잘 모르겠으면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모르겠어. 지금은 모르겠어. 지금은. 근데 뭔가 있을 거야.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유용함 찾기의 알고리즘이에요. 마지막 한 문장 읽어드릴게요. 유용함의 원칙을 따른다면 살면서 손해를 가져다주는 사건을 마주할 확률은 훨씬 줄어든다는 법칙. 앞서 말씀드렸죠? 예? 이런 굴곡들이 오는데 이걸 기회로 삼아서 플러스 내 밥으로 먹는 사람들은 이 굴곡이 없어요. 더 이상 아마 100%는 아니지만 많이 줄어들어요. 많이 줄어들어요. 터널이 점점 줄어들어요. 터널을 잘 통과하면 이 원칙이 이거예요. 터널을 잘 통과하면 터널의 길이가 점점 줄어든다. 점점 줄어든다. 점점점. 예, 이거 터널이라고 할 수 없지, 이거는. 예? 이건 터널이라고 할 수 없어.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잘 통과하는 사람에게는. 별 차이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인생에서 좋고 나쁘고가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좋은 것만 찾고 좋다고 하는 것만 찾으려고 하는데 좋은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외부의 기준하고 달라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자꾸 속는 거예요. 나쁜 거 피하고 좋은 거 붙잡다가 정작 나에게 필요한 과제를 수행하지 못해서 인생에서 더 큰 좌절을 겪는 일을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좋고 나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여러분들의 의식이 더 깨어나고 여러분들이 생동감을 얻는 거, 살아나는 거, 방향을 잡는 거, 중심을 잡는 거, 선택권이 회복되는 거,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트랜서핑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루는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인생에서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해도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는 유용한 개념입니다. 유용함 찾기가요. 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실천을 하셔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이것을 해왔고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많은 변화를 이끌어 왔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요. 그렇죠? 그렇게 해나갑시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